과거를 돌아보라. 성숙한 사람이라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대체로 과거 단계를 되돌아보고 거기서 배우거나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마련이다. 과거 경험에서 배우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누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겠는가? 그러나 새로운 관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스스로 어떻게 내적 성찰을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새로운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물을 치우고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돈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진정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쓸데없는 것을 치워야 한다. 자신의 옛날 재정적 패턴에 내포된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돈과의 관계는 또다시 파괴되고 말 것이다. 돈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라. 내가 머니 코칭을 하면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고객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고객의 대답은 머니 타입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다. 당신은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스러워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 저는 돈과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돈을 이해하며 제 인생에 돈이 많다는 사실을 사랑합니다. 게다가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돈이 충분하거든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고객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돈을 만지기 싫어요. 그래서 돈과 관련되기 싫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를 맺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관계가 반드시 또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 삶과 계속 관계를 맺지 않아요? 당신도 어머니를 포기해버리지 않잖아요. 돈도 마찬가지랍니다. 당신이 할 일은 어떻게 돈과 관계를 맺어서 해로움이 아닌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입니다. 관계란 자신이 연결되거나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과 맺는 끈을 말한다. 그렇다면 돈도 나와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서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돈 생각을 하고 돈 걱정을 하고 돈을 벌지만 정작 돈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고는 자신 존재 가치를 돈에 근거하며 매긴다. 자신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돈과의 관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관계는 일종의 살아있는 에너지이다.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돌보아야 하는 관계이다. 결국 우리가 돈 문제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어온 것은 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자기 가치를 경제적인 순자산의 기초에 평가절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원래 제대로 돌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법이다. 잘 알다시피 화초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시들어 죽어버린다. 더럽거나 낡은 집을 청소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어지럽고 불결한 곳이 되어 거기서 살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친구나 가족의 관계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결국 그들을 잃게 된다.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지위를 위협받고 결국 쫓겨나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처럼 삶의 모든 차원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에너지와 마음을 주어야 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돈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한다. 무의식적으로 돈과의 관계를 저 구석에 치워두고 거미줄이 덮일 때까지 모른 채 눈 감아버린다. 돈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좀 더 깊이 생각하거나 검토해보라고 충고하면 두려워하거나 화를 낸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에 대해 쉽게 상처받는다. 돈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포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대사회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아무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니 얼마나 어이없는가. 돈은 삶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데도 돈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돈과 좀 더 굳건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후손에게 남길 만한 값진 정신적 문화유산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은 두려움과 의존성이 아니라 지식과 힘 위에 건설한 문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돈과의 관계가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여기서 돈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돈을 끌어오는 에너지 장을 형성하라. 돈은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 부와 풍요로 가는 길을 열려면 삶의 강력한 에너지 장을 형성해야 한다. 돈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에너지 장 말이다. 인간 관계에 존재하는 끌어당김이나 이끌림처럼 돈의 에너지도 자신과 가장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거나 거기에 끌리기 마련이다. 먼저 돈의 특성을 명확하게 그려보라. 돈의 모든 특성과 성격을 명확히 알수록 돈을 신념 체계 안으로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쉬워진다. 또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돈을 위한 공간과 에너지 장을 만들 수 있다. 통로를 깨끗이 치우고 진입로를 넓힐수록 돈은 쉽게 들어올 것이다. 통로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지만 무의식적이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늘 막혀 있다. 막힌 통로를 뚫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다음은 돈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나열한 것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돈은 살아있다. 유동적이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 창조적이다. 힘을 갖고 있다. 변혁적인 힘을 갖고 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돈은 창조적 의도를 갖고 어떤 경로로든 항상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여기서 창조적 의도란 창조적인 사고, 아이디어, 상상을 어떤 형상과 행동이 드러나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여러 번 되풀이하여 돈을 선물로 받았지만 역사에서 배우고 느낀 교훈을 제대로 새기고 지키지 못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말았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간은 늘 전쟁, 기근, 경제공황 같은 불행을 돈 탓으로 돌렸다. 돈이 불행의 진정한 원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의식 부족, 탐욕, 증오 같은 것은 결코 돈과 어울리는 에너지가 아니다. 돈은 사람들을 탐욕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탐욕스럽게 만들 뿐이다. 돈은 창조적 흐름을 탄다. 돈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창조적 흐름에 이끌리는 창조적 에너지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사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면 언제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큰 돈을 벌었다, 잃었다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돈이 창조적이고 유동적이며 에너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면 도대체 왜 막대한 돈이 자꾸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갈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에너지로서의 돈이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은 초연하다. 창조성은 긍정적 형태만 띠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돈은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않고 다만 창조적 흐름을 따를 뿐이다. 궁극적으로 부정적 에너지는 모두 파괴적이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돈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배하거나 파괴하고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쓰일 때마다 사회가 멸망하였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에너지는 똑같이 적용된다. 돈을 가진 주인의 에너지 장이 어두워지면 돈의 창조적 에너지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경제적 관념에서 볼 때 유통하는 돈은 경제적 부침과 성세 같은 외부 영향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주 목적은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돈이 너무 많이 흐르면 인플레이션이 생겨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반대로 돈이 너무 적게 흐르면 사회의 욕구를 충족할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황이 나타난다. 결국 돈은 개개인이 너무 많거나 적게 가지지 않을 때 적정한 흐름을 이룬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만족할 때이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할 때 제대로 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에 개인의 금융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불안정이나 혼란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흐름을 이룬다. 금융하우스 청소기. 돈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때는 오점 없는 깨끗한 바탕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하우스를 대청소하고 미해결 부분을 매듭지어야 한다. 과거에 겪은 개인 재정의 혼란 정도에 따라 청소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겠지만 이를 통해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을 뚫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와 현재에서 재정과 관련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죄의식, 비판을 해소하려 할 때에도 이 과정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에너지를 청소하지 못하면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이 계속 막힐 것이고 미래 금융생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머니 그림자 다루기. 돈과의 관계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다. 나는 머니 코치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고객을 상담한 결과 어릴 때 학습한 돈에 대한 태도가 주로 무의식에 남아서 현재 삶과 생활의 그림자 에너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순간 우리는 결코 부모처럼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과 그래서 스스로 부정하고 싶었던 모습을 자기 속에서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자신의 두 마음을 통합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낀다. 과거에 부정했던 자신의 내면, 즉 분하에 접속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돈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곧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통합의 과정이다. 거기서 결과적으로 자신 안에 분리된 여러 가지 분하들을 조화롭고 상호 연관한 전체로 묶거나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크고 도전적인 과제이다.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용기와 동정심을 갖고 이것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인류의 돈 의식, 즉 돈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돈과의 완전한 관계.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생각해보라. 만약 배우자를 구하는 광고를 신문에 낸다면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할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테니까 말이다. 그처럼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묘사할수록 원하는 관계를 실현할 확률도 더 높아진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직업이든 돈이든 마찬가지다.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가능한 한 분명하게 정의하라. 그리고 당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광고 문안을 작성해보라.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다. 저는 영적인 존재로서 돈과의 관계에서 서로 믿고 서로 충족시켜주고 서로를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며 함께 부유해지되 어떠한 한계도 모르는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런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며 부와 풍요를 삶 속에서 끌어안고 싶습니다. 돈과 함께 최고 선의 경지를 이루고 싶습니다. 광고 문안을 작성한 후에 욕실, 거실에 붙여놓으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의도를 잘 표현한 이 광고문을 큰 소리로 읽으라. 다 읽은 후에는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자기 암시를 걸라. 이제 이 완벽한 관계를 내 삶으로 기꺼이 맞아들이겠습니다. 이미 맞아들인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머니 테라피를 읽으면서 그동안 살아온 과거, 특히 돈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돈을 풍요롭게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풍요롭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등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얼마지? 라며 가격표를 먼저 봐야 했으니까요.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 때 돈에 대한 고민은 절정이었지요. 성인이 된 후에 앞날에 대한 고민이었으니까요. 아마도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 등은 진로 결정할 때 무의식 속에 자리 잡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돈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과거, 즉 성장하면서 돈의 영향을 받았던 생각을 떠나보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비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비우기는 단지 물건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하고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움을 하게 되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다면 앞으로 하는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돈의 의미와 돈과의 관계를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을 돈과 관련한 특징, 에너지,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 거울 실습 과제가 있는데요. 내용의 일부를 보면 먼저 눈을 감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 분에 대해 상상해보라. 혹시 부모 대신 다른 보호자 밑에서 자랐다면 그분을 생각해도 좋다. 이왕이면 어머니에서 시작하라. 어머니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어머니가 보였던 돈에 관련한 특징,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나열해 목록으로 만들어 보라. 이때 서술적인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되 분석하거나 비판하지는 마라. 기억나는 것은 빠짐없이 기록하라. 작업이 끝났으면 아버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으로 나열해보라. 다른 보호자 밑에서 성장했을 경우에는 그들과 관련하여 떠오른 돈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을 써보라. 미소님도 부모님과 돈에 대한 경험을 생각하고 단어들로 나열해보세요. 그것이 돈에 대한 과거 비우기의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은 삶의 모든 차원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에너지와 마음을 주어야 한다. 돈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창조적 흐름에 이끌리는 창조적 에너지다. 돈은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않고 다만 창조적 흐름을 따를 뿐이다. 미소님도 저와 함께 돈의 긍정적인 창조 에너지를 불어넣어 보면 어떨까요? 돈과의 완전한 관계를 위해 광고 문안도 작성해 보시고 욕실, 거실에도 붙여보세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자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